예, 반백부터 한세구입니다.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춘화에 대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. 방한한 이상목 선생 역시 나와 계십니다. 네. 자, 이제 그 조선시대까지 알아봤는데, 이제 일본, 네. 춘화하면 또 일본 빼놓을 수 없어요. 요새 이제 뭐 그런 만화도 그렇죠. 네네. 네, 일본 또 그런 쪽에 대단한 나라입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그거,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다른 국가들의 춘화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먼저 이제 일본 얘기부터 하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춘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춘화보다는 일본께 이제 많이 떠오르죠. 그리고 뭐 서양 사람 역시 그 춘화에 대한 부분. 그러니까 그 일본 애들 그 장르 보면 헨타이라고 하죠. 그 성인 만화 뭐 이제 헨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그 일본 그 문화에 되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. 그 이제 보면 에도 시대부터 이제 그 일본 춘화들이 그렇게 이제 성행을 하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막 그립니다. 정말 그 한 올 한 올 살아있듯이 그리고 그 주름 하나하나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네. 그 제가 일본 춘화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성기를 크게 그리는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네. 디테일하게 또 크게. 예. 그래서 뭐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확대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? 약간의 그런 좀 컴플렉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죠. 그 예전에 뭐 외소에서 그 사진들 보면 사무라이라고 찍은 사진들 보면은 뭐 키도 뭐 1m 45, 뭐 50도 채 안 되는. 네. 그러니까. 여러분 이제 일본 여행 가시면 그 이렇게 일본 장수들 이렇게 동상처럼 해놓은 거 이거 실물입니다. 그런데 작습니다. 되게 작아요. 네. 갑옷도 보면은 되게 작습니다. 저는 그 갑옷 못 입죠. 저는 어디 유럽 기사 뭐 이런 갑옷 입어야 아니 다른 선생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 정도 되면 표준인데 저도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왜 외놈이라고 그랬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작아요. 그래서 그런 작은 컴플렉스 때문에 얘들이 좀 크게 그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. 또 이제 또 무사들의 칼집에 부적처럼 이렇게 그 춘화를 이렇게 떴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저걸 죽여 살려면서 칼을 딱 빼는 순간 춘화를 보면은 이 마음이 동해서 약간 좀 헬렐레해서 아유씨 나 하지 말아야지. 아니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사무라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직원인데 그렇죠. 조직의 조직원인데 근데 그 사람들 복장을 보면 아시지만 훈도시 차고 뭐 이렇게 게다 신고 그럴 때문에 그 춘화를 어디다 넣을 데가 잘 없어요. 그렇죠. 여기다 꽂거나 남들이 다 뭐 쟤 뭘 꽂고 댕기나 칼에 이렇게 숨겨서 칼에 거기 딱 넣으면 뭐 사무라이는 늘 칼을 들고 다녀야지 되는 거니까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. 그래서 에도 시대 또 200년이 넘게 전쟁이 없을 때 사무라이들이 하는 일은 맨날 칼 갈고 광 내고 그게 일이었던 거예요. 칼을 싹 빼면 이게 막 번쩍번쩍거리죠. 하는 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가오다시 걔네 얘기로 폼 잡는 거예요. 그게 폼 잡는 거였다니까 춘화도 이제 일종의 누가 하나 넣기 시작하니까 다 거기다 이제 하나씩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넣고 다니면 이게 이제 면이 좀 쓰니까 저기서 우리 나도 그래야지 뭐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닌가. 근데 재미난 게요. 일본 춘화는 옷을 다 안 벗어요. 왜냐하면 우리 조선 춘화는 홀딱 벗을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. 이제 일본 옷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상당히 완전 탈의를 안 하더라도 간편 부분 탈의가 되는 옷이죠. 기모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상체가 쉽게 우리나라 막 동요 매잖아요. 이렇게 뭐 저고리 이렇게 끈을 몇 개 풀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제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픈이 되고 그리고 밑에 치마도 이렇게 벌리면 헤치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기인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보면은 그 일본 그 춘화가 보면은 그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? 그리기 시작하다 판화로 이걸 찍게 됩니다.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.
일본의 판화 기술의 정점은 춘화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 일본의 그 판화 기술을 가장 그 정점을 두는 게 그 춘화의 그 판화를 만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, 이 시대에 이런 수준의 판화를 했다. 뭐 판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고무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발라서 찍어봤잖아요. 그거를 색을 그렇게 몇 겹을 입히고 할 정도면은 뭐 대단한 그런 스케일이라고 봐야죠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거는 조선시대 때 춘화는 오더메이드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네.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약간 그 사업화 내지는 뭐 기성품이 되는 거죠. 기성품화 네. 시킨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래서 그러면 이용자가 많았겠네요. 그만큼. 이용자가 안만 해도 이제 무사계급들 음. 대부분이 이제 무사계급들이고 그리고 그 번주들, 그 쇼군들이 그 얘들을 그 통치하기 위한 이쪽의 인센티브 같은 걸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뭐 그 이 내가 그 성주가 되면은 이제 몇만 원씩 이렇게 자기가 그 농지를 하사를 받잖아요. 그럼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머슴도 필요하고 마름도 필요하고 쭉 이러다 보면 이제 그 하나의 통치라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이 핸드메이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 치고 너무 큰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또 일본 뭐 민족 특성상 그런 것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또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춘화가 산업화됐다는 거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. 네. 요새 이제 그런 이제 성인용 만화나 네. 뭐 그런 쪽들도 일본이 상당히 산업화가 잘 돼 있잖아요. 이게 보면은 일본 춘화가 장르가 되게 다양합니다. 막 그 당시에도 뭐 보면은 뭐 수간, 뭐 짐승하고 하는 거, 뭐 그리고 또 막 융감물, 뭐 이렇게 뭐 집단으로 뭐 하는 이런 것들, 뭐 촉수물, 뭐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야동의 그런 그 다양한 장르가 이게 뭐 60년대 이후에 뭐 산업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일본의 야동 그저 춘화 자체가 이전서부터 그러니까 노멀보다는 에브노멀 쪽이 좀 강했던. 예. 그래서 춘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되게 있고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유럽의 그 암스테르담의 그 섹스 뮤지엄 거기 가보면은 그 일본서 수입된 춘화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.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일반적으로 춘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그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우리가 접하는 일본의 야동들이 이게 괜히 얘들이 막 그 뭐 이렇게 그걸 짜내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그 헨타이 그 부분도 보면은 다양한 장르들이 많으니까 그 춘화에 관련된 거는 콘텐츠가 다양하군요. 네, 그 콘텐츠가 결국에 지금의 야동까지 이어오지 않았나. 결국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. 일본은 그런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독특한. 네. 그 밖에 또 뭐 인도도 또 웃기잖아요. 인도는 그 인도 여행 가서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사원들 몇 군데 가잖아요. 그 보통 뭐 조각도 네, 그렇고. 조각들인데 그 뭐 요가의 나라답게 상당히 그 하드한 포지션이 되게 많습니다. 일반인은 도저히 못 따라하는. 소화하기 힘든 체위들로.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막 정말 뭐 성기가 막 한 3개인 그런 것도 이렇게 막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기기묘묘한 것들이 있죠. 거기 원래 신화서부터 뻥이 좀 예, 있으니까 뭐 판도 여러 개고 그러니까 예. 뭐 성이라고 몇 개 더 있는 거 문제가 안 이렇게 되겠죠. 막빙 둘러싸서 뭐 몇 명이 이렇게 하는데 예. 그 저거는 참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좀 헛웃음도 나오고 아 뭐 옛날에 뭐 그런 좀 인도는 만신이니까 뭐 오만신 나머지는 만신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지 이럴지도 몰라요. 우리나라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바퀴벌레가 금방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그 정력에 관한 한 뭔가 좀 이렇게 그건 어떻게 보면 종족 보존하고 그 전파시키는 목적에 동물학적인 목적에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도에서도
그랬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여러 개 있고 이런 거를 환상적으로 꿈꿀 수 있잖아요. 워너비로 네, 자기가 만들었겠죠. 굉장히 많은 그 네. 힘을 가지고 있다. 내가 이 정도 파워가 있다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럴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인도에서 하는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인간의 신화예요. 네, 신격화. 그러니까 그런 거면 이제 그쪽 부분도 이제 신처럼 신은 여러 개 가졌을 거다. 나도 여러 개 가지면 여러 사람과 그러고 싶다. 쓰고 싶다. 네. 이런 거가 이제 그 춘화의 네.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. 예. 그리고 중국 거 보면은 중국 것도 역시 그 문하고 되게 유사합니다. 되게 과장이 심하고 뻥이 심해요. 뭐 장풍 뭐 이런 거 있는데. 그 춘하의 장풍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춘하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가 약간 그런 처녀 유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막 선녀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오고 그거 보면 되게 헛웃음이 나와요. 정말 야 이거는 예술 외설 이걸 하기 전에 야 참 대단한 애들이다.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? 라고 하는 듯이 그것도 춘하를. 네, 춘하를. 그러니까 되게 막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건데 이렇게 보면 국가별로 그런 성향들이 좀 드러나요. 반면에 서양의 춘하는 예전에 이제 인지라는 그 전후로 해서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죠. 근데 그 당시에 도자기를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지금 에어캡이 없었잖아요. 옛날에는 뽁뽁이 그게 없으니까 신문지도 없어요.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춘하들 그걸 이제 사이에 이제 그거를 그 충전재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죠. 불주셔서 깨지지 말라고.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유럽 애들이 보니까 이게 아주 대단히 막 센세이션한 거죠. 그 신문화, 그 외국의 문화. 그래서 뭐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 서양 여자들이 이렇게 그런 누드를 봤을 때 되게 막 쇼킹한 것처럼. 그래서 그 암스테르담 그 뮤지엄에 가면은 그 당시에 수입됐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춘화들이 되게 많이 진열이 돼 있어요.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가보면 이제 주로 이제 춘화들 쭉 있고요. 정조대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쓰던 정조대. 와 저거 입었다고 저거 못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와 저거는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없겠네라고 정말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남자도 채우는 정조대가 있습니다. 남자도 그게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딜도라 그러죠. 여자들 자위기구들 막 이런 것도 소재별로 이렇게 있고. 그럼 옛날 중세부터 그랬군요. 예, 뭐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정조대라는 게 있는데 뭐 농담삼아 그러잖아요. 아더왕이 십자군 전쟁하면서 랜슬롯 내가 너에게 이 기네비어 왕비의 정조대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가면서 돌아가는 순간 아더왕 열쇠가 안 맞습니다. 얘기했듯이 뭐 그 당시에 그런 게 되게 근데 많았고요.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의아한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겉으로는 그 캐톨릭 그 기독교 문화가 중세 유럽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 밑에 있었으니까 그런 게 잘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또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졌죠.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전에 그 이전에 정말 그 대주교가 모든 왕실을 통제를 하고 그런 그 왕 위에 있었던 거고 뭐 일설에는 어떤 수녀원에 보면은 뭐 수녀원인데 태아의 유골이 몇 개씩 있고 그거는 얘기 잘못하면 또 그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그 이전에 종교가 되게 막 그 종교개혁 이전에 막 되게 부패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부교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건 다 뭐 종교관이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성적인 부분은 자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게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없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춘화가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나타낸 거가 춘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.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우리 시니어들은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아시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춘화를 조금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우리가 춘화를 대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춘화를 어떻게 봐야 되고 또
우리가 아닌 젊은이나 어린 세대들이 하고 이 춘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자세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. 일본, 유럽, 뭐 기타 다른 나라의 춘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